안녕하세요. 건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 있어서 회귀 모형을 만들 때 예측 변수를 어떻게 추려야 하는지, 어떤 만큼을 포함해서 회귀 모형을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회귀 분석을 임상연구에 활용할 때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미국의 주들, 50개 주들의 그 살인사건 발생률, 발생률이 이제 머더라는 최종 결과 변수,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인자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population, 인구수, 그리고 illiteracy, 그 다음에 수입, income, 그 다음에 결빙일, 이렇게 네 가지의 인자들을 저희가 살인사건 발생률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취합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래서 이 값들이 얼마나 서로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을 해서 모형을 만드는 게 현재로서의 숙제입니다. 만약에 임상연구에서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망률, 모탈리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병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WBC, 뭐 OT, PT, 뭐 염증 수치가 중요하겠죠. 또 CRP, 뭐 ESR,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프로BNP,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이런 그 피검사 결과들이 다 있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IRB만 통과된다면 환자 아이디와 묶어서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만들어서 취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연구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모든 데이터들을 다 넣고 회귀 모형을 만드는 게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모탈리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추려서 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겠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만약에 앞에 거 세 개는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은 제거하고 세 개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 세 개를 가지고 예측하는 설명력과 이 세 개를 가지고서 만든 회귀 모형이 가지는 설명력과 만약에 뭐 ESR하고 CRP 두 개, ESR하고 CRP 두 개만 가지고 만든 이건 세 개짜리 회귀 모형과 두 개만 가지고 만든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비슷하다면 어떤 게 더 멋있겠어요? 당연히 숫자가 적을수록 오히려 더 멋있어집니다. 마치 뭐 그런 거죠. 2는 MC의 M, C의 제곱. 너무 간결할수록 공식은 간결할수록 파워는 더 커지죠. 설명력도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무조건 많은 건 절대 좋지 않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설명력이라면 숫자가 예측 변수가 적을수록 우리는 더 가치 있게 회귀 모형을 평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먼저 제할지 그리고 어떤 조합을 가지고서 더 비슷한 상황이라면 더 설명력이 높은 예측 변수들만 추려서 회귀 모형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도 예제는 그 스테이트라고 저번 앞 시간에 만들어 놓은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라는
그 내부 데이터, 안에 심어져 있는 데이터에서 mother, population, literacy, income, frost 5개의 인자들만 추려서 앞 시간에 추려서 만든 state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먼저 이 mother를 예측하기 위해서 4가지의 변수들을 모두 넣고 회귀 모형을 만드는 과정부터 해보도록 하죠. fit1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리니어 모델을 이용해서 mother 그리고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모든 걸 나머지 예측 변수들을 모두 다 넣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고 데이터는 states 컨트롤 리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summary를 이용해서 fit1이 들어있는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 네, population과 일리터러시는 p-value가 0.0173, 2.19 곱하기 10-5승으로 의미가 있는데 인컴과 프로스트는 0.9253, 0.9541로 의미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4개를 이렇게 어떻게든 의미가 없는 거라도 모두 포함시켜서 했을 때 adjusted R-square가 이게 이제 보정된 설명력인데요. 설명력이 0.5285, 52.85%를 이 4가지의 예측 변수를 모두 활용했을 때 이 mother라는 그 결과 변수를 52.85%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income과 frost 2개는 p-value가 의미가 없으니까 먼저 이것들을 빼보는 건 어떨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죠. fit2를 변수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mother를 population과 일리터러시만 활용해서 데이터 모델을 회귀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summary fit2 컨트롤 리턴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2개는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변하면서 빠지면서 오히려 연관성은 이 population과 일리터러시의 연관성과 p-value는 더 의미가 있게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143 이었고요. 일리터러시가 그리고 2.19 곱하기 10의 -5승으로 p-value가 나왔는데 밑에를 보시면 8.83 곱하기 10의 -9승으로 p-value가 무척 유의미하게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기울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4.081이나 4.143이나 뭐 큰 의미 차이는 없는데요. p-value는 훨씬 더 큰 의미를 필요 없는 예측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p-value는 더 높아지고 일리터러시에 대한 일리터러시가 1이 변할 때 예측 변수가 얼마큼 변하냐를 가지고서 기울기를 뽑았을 때 그거와 관련된 p-value가 무척 날카롭게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adjusted R-square 설명력을 봤을 때 앞에서 52.85%였죠 아마? 52.85%였던 거에 비해서 근소한 차이지만 54.84%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소하긴 하지만 예측 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죠. 때문에 저희는 이 mother라는 예측 변수, 예측 변수가 아니죠. mother라는 결과 변수를 설명하는 회귀 모형을 만들 때 모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모든 예측 변수들, 4가지의 예측 변수들을 모두 넣는 것보다 인컴과 프로스트를 제외한 2개만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회귀 모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두 개만 비교했지만 더 많은 수의 회귀 모형을 가지고서 어떤 게 가장 나은지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첫 개념 시간에 제가 회귀 모형의 개념 시간에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던 아카이케스라는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아카이케스라는 사람이 만든 통계량이 있습니다. AIC라는 통계량인데요. 이거는 아카이케스 on Information Criterion입니다. 이거는 어떤 모형이 더 설명력이 높고 더 적합한지를 통계량을 가지고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값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AIC 함수를 이용해서 fit1과 그리고 fit2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IC는 참고로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fit1이 AIC가 241.6429일 때 fit2는 237.6565이기 때문에 fit2가 보다 더 적합한, 더 나은 회귀 모형이라는 사실을 쉽게 비교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AIC라는 값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뒤에서부터 하는 것들은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콘솔 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설명력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이 나은지 보지 않고 AIC 값을 가지고서 어떤 모형이 더 나은 회귀 모형이 회귀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네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해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하죠. 하지만 요즘에 점점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결과 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예측 변수로 많게는 뭐 10개, 20개 예측 변수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게 바로 회귀 변수 방법 중에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입니다.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란 건 단계적으로 회귀 모형을 검증하면서 AIC 값을 비교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회귀 모형을 찾는 건데요. 이 안에는 이 방법 중에는 백워드 리그레션과 백워드 스텝와이즈 뭐 정확한 이름을 다 쓰자면요. 리그레션과 포워드 CD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죠.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워드 방법입니다. 백워드 방법은 일단은 모든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서 가장 p-밸류가 의미가 적게 나온 변수들을 하나하나 빼면서 AIC 값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백워드는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할까요? 백워드는요. 일단 모든 변수들을 모두 처음에 포함시킨 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p-밸류가 이게 이제 p-밸류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p-밸류가 가장 의미가 있게 0.000001 그리고 p-밸류는 0.0001 p-밸류는 0.001 p-밸류는 0.01 이었다면 처음에는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풀 모델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AIC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예측 변수를 각각 A, B, C, D라고 놨다면 그 다음에는 풀모델에서 한 개를 뺀 뭐를 p-밸류가 가장 이 중에서 예측 변수 중에서 p-밸류가 가장 높게 나온 그러니까 가장 의미가 적게 나온 D를 뺀 모델을 가지고서 AIC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IC 값이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처음에는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죠. 더 적합한 모형이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풀 모델에서 D도 빼고 그 다음에 또 C도 빼고 AIC를 만드는데 어느 순간에 AIC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선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의 그 모델 가장 작은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만약에 D를 빼고 C를 빼고 B를 뺐는데 여기에서는 AIC 값이 여기서 400이다가 350이다가 300이었는데 이게 320으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세 번째 풀모델에서 D와 C를 제거한 이 모델을 최종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백워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만든 통계학자겠죠. 이 과정을 지금 바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모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풀모델을 만드는데 풀모델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담고요. 콤마를 찍고 데이터는 스테이츠를 이용해서 풀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드 모델을 만드는데 리듀스드 모델은 스텝와이즈 방식으로 이제 하라는 이야기고요. 모델 그렇게 하고 디렉션은 백워드라고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네 밑에 보시면 결과값들이 스타트 AIC가 97.75 풀모델은 97.75의 AIC 값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텝 2에서 프로스트를 먼저 제거했네요. 프로스트를 제거한 Population Literacy Income 했더니 95.75로 AIC가 일부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텝 3에서 93.76으로 하나를 더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AIC 값이 계속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스텝 4에서 AIC 값이 다시 증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멈춰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백워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통해 선택한 모형은 우리가 앞서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퓰레이션과 일리터러시를 두 개의 예측 변수를 가지고 만든 회귀 모형이 가장 뭐더라는 결과 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너무 많은 예측 변수가 있을 때는 해당 분야에 무척 정통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예측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방금 만든 모형을 지금 이 리듀스드 모델을 가지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머리를 이용해서 보면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54.84%로 확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백워드 배웠으니까 포워드 배워야 되겠죠. 포워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백워드와는 정반대입니다. 포워드는 거꾸로 이제 A, B, C, D라는 예측 변수가 4개가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A만을 포함시켰을 A 각자 p-밸류는 아까처럼 0.0001, P는 0.0001, P는 0.001,
P는 0.01 뭐 이런 식이었을 때 가장 P밸류가 작게 나온, 의미가 가장 크게 나온 것부터 모델을 A 모델, 이 상태에서 AIC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개씩 추가해 가면서 P밸류가 더 좋은 것부터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AIC를 계속 만들어 간 거죠. 이 과정에서 AIC 값이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뭐 100, 90으로 감소하다가 AIC 값이 어느 순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 AIC 값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A 플러스 B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Forward Stepwise Regression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또 RStu디오에서 따라해 보도록 하죠. 먼저 미니멈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아까는 풀 모델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미니멈 모델을 만들어서 머더를 이렇게 놓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미니멈 모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워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변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처음에 만든 미니멈 모델을 넣고 디렉션, 방향은 아까는 백워드였죠. 이번에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그렇게 하고 스콥 이라는 옵션을 설정을 해서요. 여기에는 머더라는 종속 변수를 population 그리고 이 리터러시, income 그리고 frost 화면이 내려갔네요. 좀 내려볼게요. income 프로스트를 담고 스펠링 틀렸네요. 프로스트를 담고 income 그리고 더하기 프로스트 엔터 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괄호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트레이스는 0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잠깐만 스텝 뭔가 가로가 하나가 지금 개수가 안 맞는 모양이네요. 이럴 때는 잘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죠. min direction forward scope 스콥의 앞에 콤마가 빠졌네요. 콤마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리턴 해서 포워드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포워드 모델을 서머를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모형이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트레이스 0이라는 옵션은 이 과정들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냥 최종적으로 어떤 걸 선택했는지만 알려줘 라는 이야기에서의 트레이스는 제로입니다. 그 과정들을 너무 장황하게 출력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콘솔 창을 소중하게 다뤄야 될 때가 된 거죠. 데이터가 커지면 콘솔 창에서 너무 긴 이야기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스는 0이라는 옵션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최종 결과 다 너 잘하는 거 알겠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한 회귀 모형만 알려줘 이런 옵션이 트레이스는 0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 백워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네요. 파퓰레이션과 일리터러시 두 개를 이용해서 회귀 모형을 만들었고 두 개의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이 달랐을 뿐 결과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보정된 R 스퀘어 값 설명력은 54.84%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백워드와 포워드 두 개를 살펴보셨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개의 방법이 갖는 가장
단점이랄까요?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만약에 이 포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보시면 A 플러스 B에서 90이었고 AI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95로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 D라는 거는 껴볼 틈도 없이 기회조차 받지 못한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어쩌면 AIC 값이 89였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D는 기회조차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백워드와 포워드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중간에 AIC 값이 반등되는 경우가 생기면 마지막에 존재하는 그 뒤에 더 앞뒤로 쭉 따라올 수 있는 조합들은 분석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All Subset Regression입니다. 살펴보시면 이것도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립스라는 그 함수를 실행시켜서 저희가 하는데요. LEAPS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실행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립스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고 이 안에 리그레션의 약자겠죠. 립스 서브렉션이니까 subset, rig subset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먼저 결과 변수를 써 넣으시고 그 다음에 population 그리고 illiteracy 그리고 income, frost를 모두 넣으신 다음에 데이터는 states 하고 nbest는 4라는 옵션을 주셔서 담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플롯 방금 넣은 것들을 립스라는 값을 변수로 주고 스케일은 ADGR2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조합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옆에 있는 게 바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제스티드 R스퀘어 값이 되겠습니다. 0.5484 이렇게 제가 요 값이 여기 옆에 쓰여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인터셉트는 Y절편입니다. Y절편과 인컴만을 포함했을 때의 설명력이 0.033 이었고 그리고 파퓰레이션만 했을 때는 0.1 이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프로스트만 있을 때는 0.28 이었는데 이제 두 개씩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파퓰레이션과 그리고 프로스트 두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회귀 모형을 만들었더니 설명력이 0.29였고요. 그리고 파퓰레이션과 인컴, 프로스트 세 개의 조합을 했더니 0.31. 거꾸로 일리터러시와 인컴, 프로스트 세 개를 가지고서 만들었더니 0.48. 일리터러시와 인컴 두 개의 조합은 0.48. 그리고 마찬가지였네요. 일리터러시와 프로스트도 0.48. 일리터러시만 가지고 설명했을 때 0.48. 모든 걸 다 넣었더니 0.53. 3개, population, literacy, frost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다 검증을 하고 그 모든 조합에 대해서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오는 조합을 내림차순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이 조합, population과 literacy 이 두 개를 넣었을 때의 값이 0.5 근사값이죠. 0.5484였겠죠. 정확한 세부 값은요. 그래서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조합이 여러 조합, 모든 조합을 다 분석했더니 가장 설명력이 높더라라는 거를 플롯으로,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하면 백워드와 포워드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더 좋은 조합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조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자가 선별적으로 예측 변수를 추린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회귀 모형은 사실 백워드와 포워드, 올서업스 앤 리그레션 어떤 것보다도 연구자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제안하는 회귀 모형이 어쩌면 더 현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자동화 모델을 이용해서 찾기 전에 늘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노력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는 좀 길었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현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정희였습니다.